그래서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아는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겸손한 거야? 아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질문할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아껴라. 근데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질문 안 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놔두세요. 겸손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그 사람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건가? 네. 내가 답답해서? 왠지 아세요? 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잖아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жил머져야 될 십자가고. 그렇게 따지면 봐봐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랑은 좀 달라요, 선생님. 그리고 아이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치가 아닌 사람,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건 내가 가르칠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네. 사람이 몰라서 네. 본인만 모르고 살면 되는데 네네. 그 사람이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옳다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네.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몰라. 이 사람은 아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왜 때리면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 아이를 때리고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인생이니까 내가 굳이 가르쳐줄 필요 없어. 선생님, 이건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때리는 건 범법행위잖아요. 좋아, 그러면 네, 그거는 적절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때리지 마세요라고 선생님이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제 법으로서 말은 하고 지금도 할수 있는 마찬가지잖아요. 거. 지금도 선생님이 저한테 사람은 겸손하려면 배워야 된다. 네네. 예, 그죠? 물론 제가 질문한 훈련해야 것도 된다. 훈련해야 된다. 질문한 것도 안 하면 얘기하다가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제 말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오르니까 넌 배워 이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저 사람 저거를 몰라서 본인은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 악영향을 줘요. 그 악영향이라는 게 뭐 진짜 범법적인 게 아니어도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저 배울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항상 보면 주변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막 네. 실적으로. 네.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고. 네. 저는 그거는 겸손한 거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는 아니어도 최소한 그 사람한테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평함이라고 생각해요. 기회를 줘서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A만 봤네, B도 있었네 하고 선택해서 그래도 나는 A가 좋아.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삶이에요. 네. 근데 B가 존재한다는 걸 몰라서 A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로만 살아서 B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의 화두는 겸손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맞아요. 어디까지가 겸손이고 어디까지가 정의? 요즘 스포츠 학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 PT 하는 선생님이 이제 유도를 하셨으니까 네. 선생님도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죠. 이러면서 그럼 선생님도 피해자였더니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럼 선생님 스포츠 운동 가르치면서 때리는 게 폭력과 그죠? 훈련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선생님 딱 정답을 감정이요. 맞아요. 감정이 들어가느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새끼 너 뛸 수 있는데 이거 최선을 다 안 하네? 너 더 뛰어! 이거는 맞아도 전혀 기분이 안 나쁜데 넌 뭐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때리면 한 대를 맞아도 폭력이에요. 네, 온도가 다르다고 딱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저도 겸손의 그 차이예요. 겸손의 이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 저 사람이 저거를 몰라서 저렇게 할 때 저 사람을 그래? 너 이걸 몰라? 확 눌러갖고 너 한번 쪽팔려봐라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 B도 얘기를 해줘. 저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왜냐면 인생은 한 번인데 죽을 때까지 B를 모르고 죽는다는 건 너무나 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야. 그건 선생님의 입장인 거잖아요. 제 의견은 이래요. 물론 얘기 다 맞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한테 선생님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A만 오케이. 알고 주는 건 너무 저 사람한테 좀 불행해. B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본인이 원했냐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원해요? 모르면 모른 채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있잖아. B를 얘기를 해준다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도요. 네. 한번 들었을 때는 다른 거. 그게 언어의 파워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정말 인식과 훈련의 차이지만
한번 들어놓으면 그런 게 있다는 걸 알 때는요, 사고 체계는 달라지는. 아,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그나마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다, 옳다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 이거죠. 그럼 입장 바꿔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게 단 줄 알고 네. 보통 이런, 그렇게 살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봤을 때 참 답답해.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면 저 머리에 저 정도면 자기 같았으면 주식 공부를 해갖고 한 일이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어차피 저는 이쪽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도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 번은 가끔가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아예 관심도 안 가졌던 게 뉴스에서도 뭐 주식이 뭐 떴니 비트코인이 떴니 막 10년 전에 그분이 그 얘기했을 때 내가 진짜 인생을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10년 동안 비트코인 팠으면 지금 진짜 강남에 빌딩을 세웠는데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었을까? 나는 왜 10년 전에 내가 비트코인을 안 한 걸 후회를 할까? 뭐 후회한다기보다는 아쉬움이죠. 맞아.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자기 점검도 한번 다시 하게 되고 결국 이 길로 가더라도 아예 난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 막 주식도 뭔지도 모르고 이 길로 막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뭐 주식과 비트코인을 사요. 너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네가 관심 없는 줄 알았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네가.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자기가 계속 듣다 보면은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죠. 그 생각이라도 해보는 것 자체가 실마리가 돼서 어쨌든 B라는 세상도 조금씩 알아가지 않을까? 그게 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선생님은 이미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네. 우리가 정말 그 쉬운 예로 성희롱? 이런 거 자체도 일단은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으면 성희롱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거를 들려주는 건 조언이에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잔소리죠. 잔소리보다 더 좀 훈장질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원할 때 얘기해 주는 건 조언이 되지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얘기하는 건 간섭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역대 충신들은 다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왕이 원해서 그 충신들이 간언을 한 거예요? 그 충신들의 말을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신하가 충신이 왜 충신이에요? 삼강인실도에서 충편을 보면 왕이 야 내가 잘못한 걸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다라는 거?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죠. 왕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뭐 진짜 뭐 나라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왕의 기본적인 행실까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는데 자 그럼 그 관계가 선생님 충신이에요? 그 사람의 신하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상대가 원해서 필요할 때만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예로 하나를 든 거예요. 충신들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충신이라고 했느냐 왕이 원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이냐 물론 왕이 필요하고 원하는 말도 해주죠. 하지만 자기가 딱 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왕이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이건 옳지 못하다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직언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왕이, 신념에 그렇죠. 근거해서 그래서 왕이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딱 저 얘기를 하니까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건방지게 저딴 얘기를 해? 야 죽여 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신들 중에는 왕을 개화시킨 충신도 있고 못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변하냐 변하지냐 아니냐는 그건 왕의 선택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충신의 선택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므로 우리는 충신으로 인정해 주는 건 그죠? 그만큼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자기보다는 국가와 백성과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나도 저 사람이 이거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 알아요. 제가 예를 들면 강사 선생님들 중에 정말 본인이 몰라서 실수해서 강의를 잘못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좋아지고 그죠? 아무 일도 안 하려면 나도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나는 왜 그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른 데가 또 강의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그러네요. 선생님 말이 어떤 논조인지 난 이제 이해했어요. 아, 그런데 그러면 그걸 내가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느냐라는데 제가 지금 잡은 포인트는 그거네요. 표현 방법이네요. 아, 표현 방법? 네. 아. 그걸 나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생님은 그럼 그거조차도 안 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표현 방법. 방법이네요. 그게 겸손이네요. 선생님 제가 들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거든요. 한 번 더. 근데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든지. 그게 겸손인 거예요, 선생님. 오케이, 인정. 그죠? 내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았죠. 그러네요. 나도 계속 나도 계속 고집하잖아요. 나도 좀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깨달은 건 그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 그쵸? 인정.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 방법들도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거는 아니었지만 튀고 뭔가 공격을 받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표현 방식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눈빛이에요. 맞아. 우리도 봐봐요. 우리도 뭐 너네는 그죠? 인정하죠. 우리 너무 재밌다. 우리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잘나든지 라는 의식이 있어 없어요? 맞아. 아니 나는 내가 가만히 있었지 내가 언제 너를 공격했어. 그거 네 자격지심이고 네가 못난 거지. 집에 가서 거울을 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깔려있죠. 네, 솔직히 깔려. 그래서 내가 찐이지 뭐. 그렇죠. 이 그래서 구역은 내가 졌어. 말은 웃고는 있지만 눈으로 야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걔네들이 그게 기분 나빴을 거고 그렇죠. 감지가 됐을 거고. 그러니 저거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생각보다는 옳고 그르고 뭐 누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걸 떠나서 감정을 건드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가 딱 틀리면 제가 딱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된다거나 맞아요. 딱 포인트에 딱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일단 기분 나쁘면 사람이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딱 들었을 때 딱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를 좀 뒤로 얘기하거나 조금 좀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그건 그거 아니잖아요. 겸손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태도인 거죠. 태도. 네. 같은 걸 표현을 해도 표현 방법이네요. 나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다 내 기준에 맞춰줬으면 좋겠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에 너는 미달, 내 기준에 너는 이성. 얘는 늘 여기 있고 얘는 늘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 있고 너는 거기 있는 애를 인정해주면 되는데 아니 왜 거기 있어? 여기 와야지. 너는 왜 또 거기 있어? 너 여기 오란 말이야. 이렇게 발맞춰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누가 별개의 객체한테. 그거죠. 내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게 어쩜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좋은 딱 이거 맞죠? 맞아요. 넌 내가 여기 이 사람이 기분 나빠. 이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왜 거기 있냐 이거죠. 그거죠. 그러네요. 이거 힘들어요, 근데 또 억울하기도 해요. 왜요, 그래요? 나는 그걸 깨달아서 그 상대한테 연민을 느끼고 내 깐에는 막 존중해주고 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러지 않아. 그것도 다 내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거기 서 있어? 거기가 편해? 좋아? 너는 거기 서 있어? 거기가 좋아? 나는 그냥 여기 서 있을게. 오케이.